자, 그럼 지금부터 좀 공식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요. 우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먼저 오진석 감독님께 제목부터 남다르잖아요. 하자 있는 인간들, 어떤 드라마인지 드라마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저희 그 하자 있는 인간들은 이 제목 그대로 하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아니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의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큰 하자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완벽한데 아침잠만큼은 포기 못한다든지 너무 완벽한데 운전대만 잡으면 바보가 된다든지 뭐 이런 아주 작은 하자까지 포함된 우리 모두가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참 편견의 눈으로 보자면 굉장히 짜증나고 밉고 싫고 이럴 수 있는데 조금만 사랑의 눈으로 또는 뭐 조금만 이해의 눈으로 보자면 그런 편견마저도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시선으로 좀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따뜻하고 즐겁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준비한 작품이고요. 다만 이제 이것을 어떻게 교훈을 주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게 다가가는 방식은 배우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이제 했습니다. 이제 마치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데 추운 겨울에 따뜻한 아랫목에서 귤을 까먹으면서 만화책을 읽을 때 그 행복감, 딱 그런 느낌으로 이 겨울에 귤 까먹으면서 보는 그런 만화 한 권을 보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라마 소개만 들어도 굉장히 힐링이 될 것 같은 드라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오연서 씨부터 차례대로 각자 맡은 배역과 드라마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자 있는 인간들에서 주서연 역할을 맡은 오연서입니다. 서연이는요, 촬영하면서 느낀 거지만 굉장히 제가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밝고, 당차고, 의리 있고, 그리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그렇지만 서연이의 뭔가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외모 지상주의가 아닌 꽃미남 혐오증에 걸려서 잘생긴 사람은 성격이 이상할 것이다, 뭐 이기적일 것이다 하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 첫인상을 결정해버리고 먼저 판단하는 것 같아요. 초반에 잘생긴 사람들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조차도 나중에 보면 편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 하자 있는 인간들을 찍으면서 서연이와 함께 저 오연서 자신도 조금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드라마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사랑스러운 캐릭터니까 많은 분들이 서연이를 보면서 위로 그리고 마음에 위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상처받은 것들을 많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드라마 즐겁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자 있는 인간들의 이강호 역을 맡은 안재현입니다. 앞에서 오연서님께서 좋은 얘기 다 해주셔가지고 전 캐릭터 소개를 잠깐 해드린다면, 이강호는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외적인 요소들을 다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나긴 성인이 된 강호는 멋진 외적인 요소를 가졌지만 그래도 한 가지 바뀌지 않은 건 어릴 때 남아있던 순수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수함을 포인트로 해서 연기를 집중해서 했고요. 그리고 즐거운 촬영이었으니까 되게 즐겁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자 있는 인간들에서 김유경 역을 맡은 김슬기입니다. 유경이는 꾸미는 거를 좋아하고 멋진 남자를 만나서 취직을 하고 싶어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하자가 있는
그런 캐릭터이고요. 주세연이라는 캐릭터랑 굉장한 우정을 가지고 있는 의리 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민혁 역할을 맡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이민혁 역할은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순수한 하자를 가진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런 순수한 하자를 갖고 있는 이민혁이 주세연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반전으로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 직진하는 이런 반전이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드라마를 계속 보시다 보면 그 뒤에 또 다른 이민혁의 아픔에 의한 또 다른 반전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드라마와 배우분들 모두 소개가 끝났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직접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게요. 자, 질문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입니다. 앞서 안전 씨께서 잠시 즐거운 촬영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두 주연 배우께서는 좀 친해지셨는지 궁금하고요. 좀 두 사람의 케미를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촬영장 분위기는요. 일단은 감독님께서 굉장히 유쾌하셔서 저희 연기를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리고 많은 지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상황에 맞게 그런 뭐라 그럴까요? 디렉팅도 디렉팅이지만 상황에 맞게 상황에 맞게 모든 걸 계획적으로 이렇게 짜 놓으셨어요. 그래서 매 장면마다 이게 즐거우면서도 진지하면서도 또 진지하면서도 웃기면서도, 그래서 매 씬 다 의미가 있던 씬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연서 씨와의 케미는 계속 반전에 반전이 이룰 것 같고, 네, 케미는 어떠신지 오연서 씨가 말씀을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요? 네, 일단 재현 씨랑은 동갑이어서 아무래도 처음부터, 근데 저희 드라마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다 또래다 보니까 다 같이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촬영장 분위기는 많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감독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너무 즐겁게 촬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재현 씨랑도 친하고 저희 모든 배우들이 굉장히 잘 지내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드라마가 드라마의 특성상 큰 사건 사고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살아가는 소소한 얘기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형제들이 있고, 그리고 직장 이렇게 친구들 이런 얘기들이다 보니까 좀 서로 더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갈등 관계에 있는 캐릭터들이 아니라 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내 친구, 내 연인, 내 가족 이런 얘기들이다 보니까 서로 더 많이 친해지려고도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좋게 돼서 촬영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리고 배우들끼리도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있는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신가요? 자, 왼쪽에 네, 기자님 질문을 해주세요. 네, 저 스포티비 뉴스 김현록 기자입니다. 재현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오늘 이혼 소송 이후에 첫 공식 석상이라서 긴장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자리 나오시면서 어땠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마음고생하시면서 즐거운 드라마를 찍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어떻게 집중하면서 촬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질문 감사드리고요. 가장 먼저 생각된 건 제 개인사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셨을 시청자분들, 그리고 드라마에 관련된 모든 분들께 일단 너무 죄송스럽고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 자리도 제가 해가 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으로 되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앉아있고 또 그렇습니다. 네. 네, 계속 질문을 이어가 볼까요? 자, 그렇다면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생각하실 동안에 제가 미리 준비한 질문 좀 몇 가지 드릴게요. 김슬기님, 극 중에서 쿨한 현실주의자 김미경 역을 맡으셨잖아요. 네. 드라마 속 캐릭터 김미경과 또 본인의 닮은 점, 혹시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경이 캐릭터가 주서연이라는 역할과 어릴 때부터 단짝 친구로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어떨 때는 부모님의 역할 같은, 또 어쩔 때는 자매 같은, 그리고 친구 같은, 동생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항상 함께하고 옆에서 든든하게 사사로운 조언까지 하면서 의리를 다지는데, 그런 친구들과 애정, 의리를 나누는 모습이 저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다른 점이 있다면 미경이가 취직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치장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친구고, 열심히 다 목표에 맞게 행동을 하는 친구인데, 저는 꾸미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촬영할 때도 등산복을 입고 다니고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저랑 다르게 부지런한 친구인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자, 왼쪽에 맨 마지막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선 기자라고 하고요. 감독님이랑 오연서 씨는 엽기적인 그녀 이후 2년 만에 만나신 거잖아요. 다시 만나신 소감은 어떠신지, 그리고 감독님은 다시 한번 오연서 씨한테 여자 주인공 러브콜을 보내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드라마 자체가 편견에 대해서 극복하고 오해에서 이겨내는 그런 감동과 로맨스 코미디를 본 드라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좀 배우분들이 이기고 싶은 편견이랄까 오해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 다시 만난 소감과 그리고 오연서 씨에게 다시 러브콜을 보낸 이유 네. 부탁드릴게요. 엽기적인 그녀라는 작품에서 처음 이제 연서 씨를 만나게 됐었고요. 그때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의 그 코미디가 있었던 작품이었어요. 물론 뭐 하자 있는 인간들만큼 본격적인 코미디까지는 아니었지만 일정 부분의 코미디가 있었는데, 사실 뭐 이제 대부분의 여배우분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이미지와는 달리 털털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그때 제가 이제 아마 연서 씨는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엄청 치렁치렁한 공주복장을 입고 그 사극을 찍는 와중에 저쪽 바위 위에서 한쪽 다리를 올려놓고 사발면을 먹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저분은 정말 뭘 해도 하겠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좀 그때 잠깐 했었고요. 근데 그때 아쉬웠던 게 좀 더 본격적인 어떤 로맨스 플러스 코미디를 꼭 저 배우랑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엽기적인 그녀도 좋았지만 조금 이제 아쉬웠죠. 조금 더 갈 수 있는 코미디나 이런 작품을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이 작품이 만나게 됐고, 이 작품을 제가 이제 대본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게 사실은 이제 연서 씨였고,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떤 그 정극의 감정선을 갖고 가다가 갑자기 그 코미디로 전환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배우분들이 쉽지가 않고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거를 티 안 내고 잘 해주셔가지고 이번 작품에서도 아마 뭐 오연서라는 캐릭터가 빠진 이 작품은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품을 같이 하면서 감독과 배우를 이제 넘어서 인간 대 인간으로 두 번째 작품은 좀 더 동료 같은 느낌이 좀 더 많이 생겼죠. 그래서 늘 감사한 배우입니다. 네. 네, 저는 감독님이 러브콜을 보내주셔서 대본을 봤는데 이제 감독님이랑 또 작품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하자 있는 인간이라서가 아닐까. 감독님이 네, 감독님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성격이 조금 네, 저는 굉장히 재밌으시거든요. 저랑 개그 코드도 사실 되게 잘 맞고 네, 생각하는 게 되게 비슷해요. 그렇지만 저희끼리 농담으로 네, 이번 드라마가 잘 안 되면 다신 만나지 말자고 네, 악수를 나누면서 네, 혹시라도 걸어가다 만나게 돼도 아는 척도 하지 말자 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촬영장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주시려고 너무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디렉팅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세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연기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은 씬들도 많고 그리고 늘 드라마 들어가기 전에 약속을 하세요. 고생시키지 않겠다. 즐겁게 촬영하자라고 했는데 이번 작품도 사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 찍어가지고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그래서 네, 잘 돼야지 저희가 또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님께서 이 드라마 내용과 맞물려서 좀 극복하고 싶은 편견과 오해에 대해서 여쭤보셨거든요. 오연서 씨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감독님이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 연장선상이긴 한데 제가 조금 깍쟁이 같을 것이다. 약간 네, 조금 새침할 것 같다? 라는 게 저를 보는 조금 오해? 편견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좀 털털한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일단 강우는 저요. 일단 제 편견은 뭐 이 제목처럼 제가 하자가 제일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도 굉장히 차가운 외모를 가지고 있고 남들이 봤을 땐 되게 시크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실제 성격과 장점과 단점을 꼽자면 착한 게 제 장점이고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네요. 겉모습은 나빠 보이지만 속마음은 좋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김슬기 씨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드라마 대본에 사실 매력을 느꼈던 것처럼 어릴 때는 잘생긴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들은 나쁠 것이다. 그래서 서연이라는 캐릭터에 공감을 할 수 있었고 사실 그 부분은 이제 크면서 편견을 깼고 사람의 외모와는 상관없이 각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구나. 또 외모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외모가 주는 인상에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서 대본을 더 매력적으로 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 스스로 갇혀서 사는 게 되게 많은 사람인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나의 하자가 누군가한테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나 아닌 타인의 하자도 나에게는 어떤 위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하자가 있고 나 또한 기꺼이 그래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좀 위로와
여유 같은 것들이 작품을 통해서 그래도 촬영을 하면서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배우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솔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자, 오른쪽 맨 뒤에 분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뉴스24 고홍주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연서 씨와 안재현 씨께 질문 있습니다. 오연서 씨는 왔다 장보리로 MBC에서 한번 대박을 내셨는데 이번에 MBC로 오랜만에 복귀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안재현 씨는 이번 작품을 위해서 벌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자, 먼저 왔다 장보리로 정말 히트를 쳤었죠. 네. 일단은 네, 다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네, 사실 배우한테 시청률 40%가 넘어가는 드라마를 만나기는 이제는 더더욱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영광을 저한테 준 MBC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네, 저희 드라마도 홍보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MBC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맨 처음에 운동을 시작한 건 올해 1월 달이었어요. 그냥 너무 마르기도 했고 그냥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자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운동을 나갔다가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저에게 하자 있는 인간들 대본이 와서 매일 2번씩 운동을 가고 10kg라는 몸무게를 더 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샤워씬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했는데 샤워씬은 정말 짧게 지나가더라고요. 네, 운동량에 비해서 조금 잘 안 보인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요. 아무튼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있을까요? 네, 왼쪽 네 번째 줄 기자님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영 기자입니다. 안재현 씨와 김슬기 씨께 질문이 있는데요. 안재현 씨는 로맨틱 코미디 주연으로 이제 오랜만에 연기를 다시 하시게 됐는데 굉장히 주연이라는 좀 책임감도 있으실 것 같고 좀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연기자로서 앞으로 안재현이 어떻게 보여주겠다라는 각오의 첫 시작점일 것도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말씀 듣고 싶고요. 김슬기 씨는 현실적인 캐릭터를 그동안에도 많이 맡아오셨는데 이번 캐릭터를 통해서는 기존이랑 어떤 차별점을 주시려고 연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요, 가장 먼저 했던 건 네 인생에서 이만큼 망가지는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이만큼 망가지고 재미있는 연기를 하는 것도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워낙 코미디란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었고 좋아하는 장르였고, 그래서 이 기회에 정말 뭐 얼굴이 못생기게 나오든 똥을 싸든 열심히 임했고요. 그러면서 다시는 없을 코미디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드라마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연기 생활은 이 작품을 통해서 또 지켜봐야 될 문제 같고요. 아무튼 지금 하는 작품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현실적인 캐릭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미경이라는 캐릭터는 선생님이기도 하고 나이도 결혼을 생각하는 나이에 맞게 조금 더 지금까지는 연애나 그런 생활면에서의 연기를 많이 했다면 지금은 결혼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 좀 나이가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여서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보다 나이도 들었고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한 여자의 느낌으로 그런 코미디나 이런 걸 좀 더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캐릭터들보다 조금 더 똑똑한데 깨발랄한 어떤 미경이만의 매력이 있는 그런 캐릭터를 연구를 해서 연기를 했고 촬영할 때
너무 재밌게 연기를 해서 다들 실제 너랑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지만 그 정도로 조금 더 또 색다른 모습을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구원 씨 이번에 굉장히 멋진 연기를 기대하고 계신데 이제 극 중에서 뭐 비주얼, 스펙까지 모두 갖춘 완벽한 인물로 변신을 하시잖아요. 또 남몰래 오연서 씨를 짝사랑하고 있고 안재현 씨와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극 중에서 안재현 씨가 맡은 역보다 내가 이건 조금 더 낫다, 좀 자랑할 만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구원으로서가 아니라 이민혁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주서연이라는 그 사랑하는 대상한테 연하남이에요, 민혁은. 그래서 일단 그게 주서연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연하남이 강점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이는 어리지만 더 성숙한 깊은 마음을 가진 게 전 민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일단 연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신화 그룹의 저희가 후손들인데 제가 장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중에 물려받더라도 민혁이 좀 더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서연이 현실에서는 아마 민혁을 더 하지 않을까라는, 그게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민혁이의 강점에 대해서 우리 주서연 역의 오연서 씨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아니 그 왜 사전 인터뷰나 이런 데서 강우가 좋아요, 민혁이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둘 다 너무 싫은 거예요. 둘 다 되게 하자가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저희 드라마는 사실 여기는 주연 배우 4명만 와 있는데 저희 드라마를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모두가 주인공인 드라마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드라마 자체가 제가 꽃미남을 좀 혐오하고 싫어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꽃미남 분들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 친구도 멋있네, 이 친구도 멋있네. 그래서 저희 형제들부터 시작해서 저희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다 꽃미남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기대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 뒤에서 4번째 줄 기자님 질문 부탁드릴게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오연서 씨 왜 캐스팅하셨는지는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여기 계신 세 배우들은 어떤 이유로 캐스팅하셨는지 말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구원 씨 잠깐 자리 왜 비웠다 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 그 옆에서 자꾸 슬기가 화장지 갖고 오라고 시켜가지고 장난이고 재현 형이 긴장했는지 땀이 나서 제가 화장지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런 하자가 있어서 화장실을 제가 간 건 아니고요. 형을 위해서 제가 잠시 멋진 척 했습니다. 아니 저도 너무 놀랐어요.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제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성격이지만 오늘은 그건 아니었고요. 형을 위해서 화장지에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땀을 진짜 많이 흘리고 있어요. 거의 약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를 걱정한 게 눈물로 오해하실까봐. 네. 눈물이 아닙니다. 땀이에요, 땀. 눈물처럼 흐르는데 네. 혹시 오해하실까봐. 자, 제가 한 말씀 하시죠. 원래도 촬영할 때도 땀이 많으셔서 네, 많이 수정을 하시는데 오늘 좀 온도를 좀 덥게 트신 것 같아요. 네, 물 한 잔 드시고 좀 편안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제목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하나의 하자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해가 되는 거 아닐까 조심스럽고, 그 마음이 크다 보니까 땀이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부원이가 휴지를 갖다 줬는데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네, 감독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연서 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예전에 제가 이제 모던 파머라는 드라마도 그렇고 코미디 장르를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런 코미디 장르를 좀 이렇게 연출을 하다 보니까
뭐 코미디에 대한 능력이나 기술이 따로 있는 분들을 뭐 검증한다는 말은 좀 웃긴데, 근데 코미디에 대한 어떤 이해도, 애정 이런 게 있는 분들과 작업을 해야지 좀 더 이 합이 맞고 재밌고 뭐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연출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도 코미디에 대한 어떤 그런 감이나 이해도가 있는 분들을 좀 많이 모시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은 뭐 연서 씨는 아까 말씀드렸고, 뭐 슬기 씨도 마찬가지로 워낙 그 감이 많이 검증된 분이라서, 다만 이제 검증이 됐는데 좀 더 다른 새로운 결의 코미디를 뽑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갖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구원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미디 장르를 많이 뭐 하거나 하신 분은 아닌데, 이 극 중에서의 캐릭터가 막 본격적으로 본인이 막 주도적으로 코미디를 하거나 막 그런 역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물도 좋고 완벽한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뭐 속된 말로 삑사리, 이제 그쪽의 코미디라서 이제 구원 씨는 뭐 이제 그렇게 좀 접근을 했습니다. 외모적인 부분과. 재현 씨는 그 예능과 이쪽에서 워낙에 뭐 드라마는 아니었지만 많이 봤고요. 뭐 재현 씨가 방금 얘기했지만 뭐 제목과 똑같다고 했는데, 예, 캐스팅을 제가 기가 막히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질문 이어갈까요? 자, 기자님들이 질문을 생각하실 동안 제가 제작 발표하기 전에 인터뷰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오연서 씨에 대해서 이번에 하자 있는 인간들 집필 하신 안신유 작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오연서 배우는 최고의 멀티플레이어다. 제게 오연서 배우는 그저 찬란한 빛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셨거든요. 작가님께 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무래도 이 드라마 자체가 서연이 주의 인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서연이란 캐릭터가 오지랖이 진짜 넓어요. 그래서 거의 한 해 내내 저의 얼굴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로케도 많고 아무래도 뭐 씬도 많고 그리고 감정도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런 고생한 부분을 조금 많이 쳐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작가님의 글을 보면서 저는 너무 좋은 게 참 인간을 아름다운 눈으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 드라마가 좀 큰 사건이나 스펙타클한 일이 있진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분히 있을 만한, 그리고 충분히 있을 만한 사람들의 그런 살아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캐릭터 플레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감정선을 따라가도 드라마 끝까지 작가님이 굉장히 촘촘하고 재밌게 잘 써주셔서, 네, 모든 배우들이 주인공인 그런 드라마라, 네, 아마도 끝까지 재밌게 좋아하는 캐릭터를 즐기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안재현 씨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하이라이트 영상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엉덩이를 움켜쥐고 거리를 헤매고, 또 뮤지컬 배우처럼 거리에서 단체로 뭐 댄스도 선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촬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뭐 대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워낙 몸을 잘 못 쓰는 걸로 예능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길거리에서 뮤지컬 하는 씬이 있었어요. 그래서 춤 연습을 열심히 받고 열심히 수업도 듣고 열심히 연습해서 갔는데 아무래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려웠지만 처음 찍어보는 뮤지컬 같은 장면이라 재밌기도 했고 신기하기도 했고 이런 경험을 또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장면은 뮤지컬 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질문이 있을까요? 왼쪽에서 두 번째 기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김주원 기자라고 합니다.
그 오진석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 하자 힘든 인간들에서 주인공이 다른 뭐 트라우마 때문에 다른 병도 아니고 민간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걸 알잖아요. 혹시 뭐 이런 그 트라우마를 이런 걸로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 실례가 안 된다면 그 경험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뭐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화장실은 몇 번 갔다 왔고요. 네. 근데 뭐 딱히 뭐 제 경험담을 한 건 아니었고, 아마도 작가분께서 이게 완벽한 외모에 완벽한 사람의 가장 충돌하는 원초적인 하자를 고민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화장실 코드가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드는 이제 그렇게 연결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사가 많이 반영되거나 그런 거는 뭐 아닙니다. 네. 자,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네, 왼쪽에서 두 번째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큐 김지원이고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드라마에 게이 캐릭터나 남남 커플 캐릭터가 나오는데 코미디 장르 특성상 좀 코믹하게 묘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은 꼭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네, 감독님 말씀 중에 그 하자 있는 인간들 저희가 홍보하는 자리이기 아, 네. 때문에 잘 보이게 좀 죄송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작가하고도 굉장히 오래 얘기를 했고, 우리 배우분들하고도 이 촬영 전에 굉장히 오래 얘기를 했어요. 그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제가 코미디는 좋아하지만 이제 어떤 그런 민감한 코드 또는 어떤 소수자 코드를 가지고 코미디를 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고 보고,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코미디를 더 웃기고 싶은 마음도 없다라고 맨 처음부터 작가한테 얘기를 했고, 배우분들한테도. 그러면은 그거를 왜 가져왔느냐라고 했을 때 이 드라마 안에 굉장히 많은 편견을 극복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유머로 정말 코미디를 위한 편견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성소수자분에 대한 편견은 코미디로 희화화시키기보다는 조금 한 번쯤은 이쪽도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쪽 정도로 계속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촬영을 하고 연출을 하면서도 이 코미디라는 기본 톤은 물론 유지를 해야겠지만 그것이 어떤 소수자를 희화화시키거나 이쪽으로 보여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디테일하게 접근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데, 아마 처음에 봤을 때는 혹시 그런 오해를 하실까봐 이게 어떤 코미디의 코드로 그런 것까지 가져왔나? 근데 조금 더 지켜보시면 결코 저희가 그렇게 가볍게 대하고 가벼운 시선으로 가져온 코드가 아니라는 거는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이어서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럼 또 기자님들이 질문을 생각하실 동안에 제가 구원 씨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드라마가 명량 쾌활을 지향하는 로맨틱 코미디잖아요. 굉장히 촬영장 분위기가 밝고 즐거울 것으로 소문이 났는데, 실제 촬영장에서 가장 분위기 메이커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일단 이 드라마 대본 자체가 재밌는 씬들이 많아서 그래서 오는 유쾌함이 현장에서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인물보다는 워낙 유쾌한 씬을 찍다 보니까 웃으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이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굳이 분위기 메이커를 꼽자면 아무래도 주서연을 연기했던 오연서 씨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게, 모든 감독님들과 다 친하게 잘 지내고 되게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깍쟁이 같은 뭐 그런 겉모습은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서글서글 사람한테 잘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분이라서 현장에서 가장 좀 재밌게 말도 많이 해주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네, 오연서 씨에 대한 칭찬을 또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기자님들 질문 이어서 또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이제 구원 씨 옆에 있는 우리 김슬기 씨는 오연서 씨와 뭐 중학교 동창이자 절친으로 변신을 하셨는데 실제 두 분은 국가대표 영화에도 같이 출연을 하셨고 SNS 보니까 굉장히 같이 찍은 사진도 많고 친하시더라고요. 실제 연기 케미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았고요. 영혼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구원 오빠의 말에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하자면 언니가 사실 진짜 성격이 너무 좋아서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였고 이 김미경이라는 캐릭터가 주서연이라는 캐릭터와의 케미가 너무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주서연을 어떤 배우가 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했는데 연서 언니가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바로 하겠다고 이 작품을 선택했었거든요. 그거만큼 현장에서 케미도 너무 좋고 언니랑 연기하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언니랑 연기를 하면 힐링이 된다고.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언니여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갑자기 준비된 멘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어제 교육을 잘 시켜서 아니, 저는 사실 이 미경이랑 서연이의 케미를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10년이 넘은 단짝 친구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누가 캐스팅될까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왜냐면 혹시라도 되게 친한 척으로 보이지 않을까. 근데 뭐 대본만큼 저희 촬영장에서도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고 그리고 슬기 씨랑 촬영할 때는 저도 너무 즐거웠던 게 진짜 척하면 척인 거예요. 너무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그리고 진짜 미경이 같은 친구가 있으면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난 참 잘 산 인생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연이와 미경이의 신들을 보면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또 보고 싶은 친구들이 또 생각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드라마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여태까지 조금 다뤄졌던 뭐 친구들 사이보다는 좀 더 깊고 그리고 더 많이 나누고 그리고 인생에 되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어서 그런 부분도 즐겁게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무서울 거 없는 서연이가 딱 한 명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미경인데 그래서 미경이의 카리스마를 기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우분들의 답변에서 굉장히 돈독한 친분 관계가 느껴집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럼 추가 질문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오진석 감독님부터 한 분씩 여기 오신 기자님들과 또 시청자분들께 드라마 정말 재밌다. 당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쾌하고 기분 좋게 따뜻하게 볼 수 있는 사랑스러운 명랑 순정 만화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보아주시기를 재밌게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 나왔었는데 사실은 여기 나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드라마의 캐릭터들을 대표해서 나온 것 같아요. 워낙에 이 각양각색의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서 아까 오연서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캐릭터들을 각각을 팔로우하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그냥 단지 재미로 있는 하자가 아니라 그 하자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그 디테일한 개인사들이 다 소개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쭉 재미있게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작 발표회 이고 밤에는 저희 드라마 첫 방송을 하는데 사실 어제 너무 설레어서 좀 잠이 안 왔어요. 근데 저희 드라마 1회는 굉장히 캐릭터를 소개하는 해라서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2부부터는 정신없이 모든 캐릭터들이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아마 다음 주가 그리고 또 다음 주가 기대되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첫 방송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와주신 기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네,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드라마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감독님과 연수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이 대표에서 나왔고요. 저희 말고도 다른 친구들과 다른 배우분들이 다 주인공이에요. 워낙 다른 하자들을 갖고 있고 다른 편견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 포인트들을 생각하시면서 계속 한 명 한 명의 캐릭터에 마음을 주신다면 정말 드라마 끝날 때까지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첫 방이고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기대만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촬영 현장에서 되게 돈독하게 또 유쾌하게 그리고 공감하면서 촬영했던 것만큼 드라마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같이 기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보실 수 있으니까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따뜻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제목처럼 저희들이 하자 있는 역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하자들 좀 너그러이 봐주시고 무엇보다 그 하자들을 보면서 여기 와주신 기자분들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이나마 나의 하자 또한 괜찮다라는 작은 위로가 되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8시 55분 첫 방송되는 하자 있는 인간들. 오늘 오신 기자님들 좋은 기사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단체로 인사를 드릴게요. 단체로 인사. 고맙습니다. 네, 멋지고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MBC 새 수목 미니시리즈 하자 있는 인간들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었지.